한때 착한 건물주라는 단어가 유행이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경제 상황이 전체적으로 나빠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많은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활기찼던 골목 상권은 점차 죽어가기 시작했고, 번화가에는 사람이 없었으며 대한민국만이 아닌 전 세계의 코로나 여파로 모든 것들이 맞물려 연쇄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는 바람에 산업 전반의 위기와 경제 위기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심각한 경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또는 가격을 동결하거나 임차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임대비를 조정해 주는 등 서민들을 배려해 주는 임대인, 건물주들이 있었습니다. 언론은 그들을 착한 건물주라고 표현했고, 이런 착한 건물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에 조명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착한 건물주의 존재가 왜 우리 주변에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만 착한 건물주, 착한 집주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과 분쟁은 늘 발생합니다. 오히려 사이가 좋은 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서로가 계약을 맺고 지킬 걸 지키면서 사는데도 늘 마찰이 일어납니다. 보통은 집주인, 건물주가 갑이라는 사회적 정서 때문인지 세입자, 임차인이 저자세로 나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갑과 을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 대 임차인으로 계약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자세의 모습들이 통상적입니다. 갑질하는 집주인, 갑질하는 건물주는 왜 기사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요? 내 주변은 온통 피해받는 사람들만 가득한데 언론은 착한 건물주, 착한 집주인에 대해서만 조명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 대다수가 자기 집이 없거나 자기 건물이 없습니다. 다 누군가의 건물이나 집에 들어가서 살거나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가진 소수가 가지지 못한 다수를 거느리는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에서 다수는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해를 받는 다수에게 집중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내 집 마련을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냉정하고 엄혹합니다. 꿈꾸는 이상과 현실의 간극은 너무 큽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 쉽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특히 일 때문에 월세나 전세로 들어가서 사는 청년들이 마주하는 가장 큰 고통은 집주인, 건물주하고의 갈등일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뉴스에서는 착한 집주인, 착한 건물주가 많다던데 왜 나한테만 이런 사람들이 걸리는 걸까 하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말이 좋아 나가는 거지 그냥 쫓겨나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주인과 건물주의 횡포에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며 조언과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건물주와 집주인은 그런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바라지는 않지만 만약 그런 최후의 법적 싸움까지 가게 된다면 건물주나 집주인은 이미 모든 걸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 당하고 법에 대해 몰라서 당하는 일이 내 눈앞에 펼쳐집니다. 건물주나 집주인을 100이라 놓고 봤을 때 그중 정말 착하고 배려심 있는 건물주나 집주인은 3, 2쯤 될까 말까 합니다. 나머지 97, 98 정도는 다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느 집에서는 또는 어느 건물에서는 목소리 높이고 멱살 잡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삿대질하면서 눈을 부라리고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하면서 경찰 부르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빈번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비중 있게 심각하게 다뤄주지는 않습니다. 착한 건물주에 집중됐던 그때처럼만 세입자, 임대인, 임차인에게 관심을 줬더라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분쟁과 갈등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 섞인 예상을 해봅니다. 국토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땅덩어리의 크기는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가뜩이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조그맣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 4,800만이 모여 삽니다. 좁은 국토에 4,800만이 모여 살아야 하니 집을 올려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많은 거지요. 그게 가장 들이는 비용에 비해 효율적이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집을 짓고 또 지어도 국민들은 내 집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은 그대로이고 집은 계속 짓는데 왜 자기 집이 없다고 할까? 그 이유는 투기와 세력의 장난질 때문입니다. 집장사인 거죠. 돈 없고 가진 자본이 얼마 없는 소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할 주거지를 이러한 세력들이 투기하고 사고 팔며 세입자, 임차인들을 곤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대책을 국가에서 발표하고 시행해서 국민들의 생활에 편의와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도 이런 나쁜 세력들 때문에 항상 그 목적과 의도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환경과 조건을 이용해 등쳐먹으려 하는 나쁜 건물주와 집주인들.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이 최고인데 돈 없으면 굶어야지, 죽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시된 세상입니다. 꼬우면 돈 벌어라, 집 사라, 건물주가 되라 고 비아냥거리는 게 요즘 문화입니다. 없이 살면 괴롭고 무시받아서 고통스럽고 돈 때문에 모든 게 위축되니까 더 힘듭니다. 착한 건물주가 있다면 나쁜 건물주가 있을 것이고 착한 집주인이 있다면 반드시 나쁜 집주인도 또한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쁜 사람들에게 피해받고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조금 더 집중하고 들여다보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민이 다수인 대한민국에서 가진 것 좀 없다고 삶의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감사합니다.